현재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NHK에서 삭제하려다 실패한 8분짜리 한국 영상이 유튜브로 유출됐기 때문인데요. 유출된 영상의 조회수는 무려 100만을 돌파할 정도로 일본 전체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영상으로 일본 사회 전체는 혼란에 빠졌고 한국은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로 동정하는 국가라며 비난하는 측과 일본의 잘못을 인정할 때가 됐다는 소신파 간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쓰이 하루카 NHK 편집실의 책임자입니다. NHK에서 일한 지도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원과 똑같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며 다닌 직장인이며 한국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제가 회사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편집실에 들어서자마자 선배로부터 급하게 문자가 왔습니다. 평소라면 심심해서 보낸 문자겠지 했을 텐데 그날의 메시지엔 대회비 표시가 있었죠. 마쓰이, 이메일로 영상 하나 보냈어. 영상 빨리 확인해봐. 회사에서 삭제하려던 걸 몰래 빼왔어. 주변을 둘러봤고 아직 이른 시간이라 출근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선배가 보낸 메일을 확인했어요. 메일에는 한 개의 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삭제 예정 자료라고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버렸죠. 영상은 한국 역사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역사 다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3분 지점부터 뭔가 달랐어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굴된 비밀해제 문서들이 화면에 연속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국 확장 계획, 193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된 한국 문화 말살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 정부 문서에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문화재와 역사 기록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수집한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전쟁 약탈이 아닌 계획적인 민족 정체성 제거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그 프로젝트의 핵심은 조선의 역사를 초라한 역사로 뒤바꿔 조선인들의 자긍심을 없애려는 시도였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런 내용이 방송에 나간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리고 영상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편집실장님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절대 언급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직원은 저 하나뿐이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죠. 그날 오후 전 직원 메일이 왔습니다. 특정 영상 파일에 대한 접근과 언급을 금지하고 파일을 갖고 있다면 즉시 삭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회의실에서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몇몇 간부들은 소곤거리며 자리를 옮겼고 직원들 사이에선 의아한 표정들이 오갔죠. 저녁이 되자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을 했고 사무실에는 몇 명만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집실 몰래 혼자 남아 멍 때리고 있었어요. 아침에 본 충격적인 한국 영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었죠.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던 역사가 아니었어요. 미국 정부 문서까지 나온 이상 이건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8분짜리 영상이 계속 생각났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회사의 지침은 명확했어요. 절대 언급하지 말 것. 그것이 바로 그날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 담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자료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문화재를 파괴하고 역사를 지우려 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전시 약탈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일본인들은 그동안 무엇을 믿어왔던 걸까요?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왜 이토록 다른 걸까요? 그날 밤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사무실에 도착해 내부 기록 시스템에 접속했죠. 그 영상의 출처가 궁금했거든요.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경로로 우리 방송국에 들어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검색 결과는 놀라웠어요. 영상 삭제 명령이 총리실에서 직접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국가 최고위층에서 직접 관여한 일이라니. 그것도 단 8분짜리 다큐멘터리 때문에요. 이건 단순한 편집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검열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갑자기 누군가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더니 IT 부서의 후지와라 씨였습니다. 평소엔 거의 말도 섞지 않던 직원이었죠. 무슨 일 하세요, 책임님?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메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 영상 보고 이러시는 거죠? 저도 봤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이 상부에 보고하면 저는 분명 잘릴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후지와라 씨의 다음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백업한 파일이 있어요. 나중에 편집실 뒤편에서 만나시죠. 그날 점심시간, 저는 편집실 뒤편 자판기 앞에서 후지와라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은 USB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원본 영상이랑 그 출처입니다. 삭제되기 전에 백업해뒀어요. 그들이 왜 이걸 숨기려 하는지 알아내셔야 합니다.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내심 불안했지만 한편으론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도 느꼈습니다. 오후 내내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척하며 마음은 온통 그 USB에 가 있었죠. 업무가 끝난 후 모두가 퇴근하고 사무실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그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영상뿐만 아니라 관련 문서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영상 제작자들의 명단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 미국,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것이었어요. 국제적인 학술 연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도쿄대학의 저명한 역사학자도 참여했더군요. 그리고 이 영상은 원래 국제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었어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학술 연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자료들이었어요. 1940년대 일본 제국정부가 한국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수집한 계획서와 보고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보기관이 이를 기록했고 전후 비밀 해제된 문서들이었어요. 이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일본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의도적으로 지우려 했다는 사실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진실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왜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NHK는 이 사실을 숨기려 하는 걸까요?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급히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늦은 시간에 누군가 사무실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경비원이었어요. 아직 일하고 계셨군요, 마스이 씨. 곧 건물 문을 닫을 겁니다. 네, 금방 나가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역사를 숨기고 왜곡하려 하려 한 걸까.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고도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온 우리 일본.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저는 국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국장님뿐만 아니라 임원들 몇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스이 씨, 들어보니 당신이 삭제 명령 받은 영상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요? 국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컴퓨터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것 같았죠.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편집실 출입이 금지됩니다. 휴가를 사용하고 집에서 쉬세요. 국장님의 말씀은 사실상 정직 처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제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스이 씨, 당신은 편집자지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방송의 모든 내용은 회사의 편성 규정을 따라야 하죠. 이건 단순한 역사 다큐가 아니라 현재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짐을 챙겨 회사를 나왔습니다. 평생 일해온 편집실에서 쫓겨난 기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젊은 PD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사토 씨였어요. 편집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도울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 영상은 진실입니다. 사토 씨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제 손에 종이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종이를 펼쳐보니 영상 제작에 참여한 역사학자들의 연락처였습니다. 그 중에는 도쿄대학 교수인 야마다 선생님의 이메일도 있었어요. 그분은 일본 내에서도 식민지 역사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야마다 교수님은 자신의 연구실로 저를 초대했어요. 다음 날 오후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어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총리실에서 압력을 넣었군요. 예상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영상이 사실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자료는 검증된 것들입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자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 정부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지우려 했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는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만 일반 대중에게는 여전히 숨겨져 있을 뿐이죠.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USB에 담긴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자세히, 더 냉정한 시각으로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편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요. 회사의 컴퓨터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제 개인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영상을 편집했어요. 핵심적인 자료들, 중요한 증언들, 그리고 미국 문서들을 중심으로요. 아침이 밝아올 때쯤 3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원래 영상보다 더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편집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NHK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른 방송사도 이런 민감한 내용은 취급하지 않을 겁니다. 고민 끝에 인터넷을 떠올렸어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스이 씨, 저는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누구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은 우리 일본인들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역사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부야 역 앞에서 만납시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누구였을까요? 함정일까요? 아니면 정말 도움을 주려는 사람일까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인 시부야 역으로 향했습니다. 인파 속에서 누가 저를 찾아올지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 어깨를 툭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미야자키 교수님, 제가 대학 시절 한국에서 유학할 때 지도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일본인 유학생들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었죠. 오랜만입니다, 하루카 씨.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교수님은 제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셨어요. 내가 전화를 건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야마다 교수가 연락했어요. 우리는 오랜 연구 동료니까요. 그리고 이 자료들은 당신이 본 다큐멘터리의 원본 연구 자료들입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더 많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자료들, 학자들의 분석 보고서, 그리고 한국에 남아있는 피해 증거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8분짜리 다큐멘터리보다 훨씬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하루카 씨, 당신은 한국에서 유학할 때 어땠나요? 교수님이 갑자기 물으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대 초반, 제가 서울대에서 미디어학을 공부할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심어주신 편견 때문이었죠. 하지만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제 생각은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한국을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알게 되면서 저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카 씨, 당신이 NHK에서 만들어온 모든 역사 다큐멘터리들을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관한 내용은 어땠나요? 객관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편견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내용이었습니까?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편집하고 제작한 수많은 역사 다큐멘터리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 관련 내용은 항상 최소화하거나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영상이 사실이라면 이건 이제 너희 나라의 문제야. 진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일본인들의 책임이지. 교수님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카 씨, 침묵은 또 다른 형태의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것들, 제가 만들어온 콘텐츠들, 그리고 제가 외면해온 진실들,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편집해둔 영상과 교수님에게 받은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요. 이 진실은 우리 일본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화해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시계는 이미 자정을 지나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밖은 고요했고
도쿄의 밤거리는 비와 함께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편집한 영상을 검토했어요. 원본 8분짜리를 좀 더 보완해서 약 15분 분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했어요. 너무 자극적이면 단순한 선정적 콘텐츠로 치부될 수 있고 너무 학술적이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테니까요. 결국 NHK에서 방영 취소된 문제의 역사 다큐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는 제목이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어요. 이 순간을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운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제 인생에 중대한 결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경력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법적 문제까지 생길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튜브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진행바가 천천히 차오르는 동안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렸어요. 업로드 완료. 화면에 표시된 메시지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처음 일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챕터 50야의 업로드 계속. 조회수는 고작 10회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새벽 3시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조회수가 100, 200, 500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NHK 영상인가요? 이런 내용이 방송에서 취소되었다니 믿기지 않네요. 정부는 이런 것까지 숨기나요? 이건 국민의 알 권리 문제입니다. 댓글들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한 거죠. 트위터와 라인에서 링크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새벽 4시, 조회수는 이미 5천을 넘어섰어요.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조회수는 2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토씨였습니다. 편집장님,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임원들이 긴급회의 중입니다. 영상 때문에요. 사토씨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죠? 제가 물었어요. 이미 트위터에서 핫이슈예요. 다들 NHK 직원이 유출한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범인 색출에 나섰어요. 조심하세요, 편집장님. 사토씨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침 7시, 조회수는 10만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서 거의 밤을 새웠어요.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고 사람들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믿음과 의심, 격려와 비난이 뒤섞여 있었어요. 오전 9시, 몇몇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이 영상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NH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이라는 문구와 함께 총리실의 개입으로 방송이 취소된 다큐멘터리라는 내용이었어요. 점심시간쯤 되자 영상은 이미 일본 유튜브 트렌딩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50만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제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사에서 누군가 온 걸까요? 아니면 경찰일까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미야자키 교수님이 서 계셨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하루카 씨?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교수님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는 제 노트북 화면을 보더니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제가 올린 걸 알게 되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교수님이 손을 들어 저를 막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당신을 돕고 있어요. 도쿄대 역사학과 교수진 몇 명이 영상의 진위를 검증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사학자들도 곧 입장을 밝힐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제 인생과 경력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으니까요. 그날 저녁 영상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 채널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총리실에서는 즉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역사적 오류가 있는 자료라는 이유로 방송이 취소되었다는 설명이었죠.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영상을 직접 보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도쿄 곳곳에서 작은 토론 모임이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시민단체들이 카페에서 이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NS에서는 해시태그 진실을 알려달라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제가 새벽 2시에 올린 영상이 24시간도 안 되어 일본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걱정보다 책임감이 더 컸어요. 이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PD의 전화였어요. 편집장님, 내일 아침 긴급 특별 프로그램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제는 그 영상입니다.
회사에서 당신을 찾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쿄 시내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카페에 앉아있는 대학생들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회사원들은 작은 목소리로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사토 씨를 만났어요. 그는 어젯밤보다 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편집장님,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총리실에서 직접 압력이 들어왔다고 해요. 삭제된 영상의 출처를 밝히라는 거죠. 그들이 저를 의심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편집실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사토 씨는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상이 삭제되지 않았어요. 유튜브가 검토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젊은 PD들 사이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방송의 독립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들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여러 언론사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는데 대형 전자 스크린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여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날조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야당 대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자료들이 진짜라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시부야 교차로 근처에서는 대학생들이 작은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역사 교육의 진실을 요구합니다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호텔 로비에서 미야자키 교수님과 다시 만났어요. 교수님 옆에는 도쿄대학 역사학과의 야마다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도 큰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역사학자들은 이 영상의 내용을 지지하고 있고 보수 성향의 학자들은 반박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문서의 진위 여부입니다. 야마다 교수님이 덧붙이셨어요. 이 부분은 미국 측에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혼란이 제가 올린 영상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진실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영상은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CNN과 BBC에서 일본에서 논란이 된 역사 다큐멘터리를 짧게 소개했고 한국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나섰어요. 외무성 대변인이 나와 이 문제로 한국 측과 어떠한 공식 접촉도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민사회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죠. 저녁, 제 핸드폰으로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타나카 씨, NHK의 간판 보수 농객이자 저의 오랜 동료였어요. 그는 항상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사람입니다. 마스이, 너였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둘러대려 했지만 그는 말을 자르며 물었어요. 그 영상, 정말 진짜냐? 미국 문서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 그의 질문에서 예상치 못한 진지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타나카 씨.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 특별 생방송에 내가 진행자로 나간다. 너도 출연하라는 지시가 있을 거야. 준비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특별 생방송이라니 NHK가 드디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타나카 씨 같은 보수 성향의 사람이 진행한다면 영상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도쿄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은 이 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시민들은 역사적 진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내일 있을 방송을 위해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제 입장을 밝힐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챕터 7 타나카의 등장. 다음 날 아침 NHK 스튜디오는 특별 생방송을 위해 분주했습니다. 제가 출근 정지 상태였지만 특별히 이 방송을 위해 호출된 거죠. 메이크업실에서 준비를 마치고 스튜디오로 들어서자 타나카 씨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마스이, 5분 뒤에 시작한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마음은 불안했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타나카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 프로그램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역사 다큐멘터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일본 제국이 한국의 문화를 의도적으로 파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NHK 편집 책임자 마스이 하루카 씨와 함께합니다. 마스이 씨, 이 영상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온 나라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 영상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제국이 한국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수집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미 국제학계에서 검증된 것들입니다. 타나카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우리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습니까? 이런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매국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방송은 점점 더 격렬한 토론으로 이어졌어요. 타나카 씨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영상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 특히 미국 측 문서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토론이 백열화되던 중 갑자기 프로듀서가 타나카 씨에게 뭔가를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카메라가 꺼진 사이 타나카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방금 워싱턴에서 소식이 왔다. 미국 국무부에서 문서의 진위를 확인했어.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미 50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카메라가 켜지자 타나카 씨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송 중에 중요한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해당 문서들의 진위를 공식 확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정막에 빠졌어요. 타나카 씨는 자신의 메모를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타나카 료는 지금까지 많은 역사 관련 방송에서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인정합니다.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료는 명백합니다. 우리 일본 제국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지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스튜디오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NHK 간판 보수 논객이 생방송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카메라 뒤에서 PD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타나카 씨는 계속해서 놀라운 발언을 이어갔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외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고백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즉각적인 반응이 쇄도했어요. 이게 진짜 NHK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군요. 타나카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방송이 끝난 후 타나카 씨는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마스이, 그동안 미안했다. 나는 항상 너를 너무 진보적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옳았어.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나눈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역사인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한국 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안되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타나카 씨의 고백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일본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보수 언론에서는 그를 비난했지만 많은 시민들은 그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하나의 작은 영상이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챕터 8 국민 앞에 고백. 그로부터 일주일 후 NHK는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정했습니다. 역사적 진실과 화해라는 제목의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었어요. 놀랍게도 저와 타나카 씨가 공동 진행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제작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오갔어요. 어디까지 다룰 것인지, 어떤 전문가를 초청할 것인지 등등. 처음으로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솔직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 녹화 당일 스튜디오는 특별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이건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첫 인사를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우리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방송은 비난이나 대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영상의 출처와 자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자료들, 한국에 남아있는 증거들, 그리고 국제학자들의 연구 결과까지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했어요. 중간에 도쿄대학 야마다 교수님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학술적 관점에서 설명을 더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학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것들입니다. 다만 대중적으로 공유되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가 역사를 직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후반부, 타나카 씨의 순서가 왔습니다. 그는 평소와는 다른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지난 30년간 방송인으로 일하면서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건 제 편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생방송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외면한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이웃나라의 아픔을 무시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스튜디오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카메라 크루들조차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송 역사상 전례 없는 순간이었어요. 프로그램 말미에는 시청자 전화 연결 코너가 있었습니다. 첫 전화는 80대 노인분이었어요.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늘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진정한 NHK의 모습입니다. 그 뒤로도 많은 시청자들이 전화로 자신의 생각을 나눴어요. 젊은 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은 방송을 지지하고 더 많은 진실이 공개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시청률이 발표되었습니다. 무려 30%가 넘는 기록적인 시청률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방송에 대한 이야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시태그 진실과화해가 트위터에서 트렌드 1위를 차지했어요. 스튜디오를 나오는 길에 많은 직원들이 저와 타나카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잡고 등을 두드리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격려의 말들을 전해주었어요. 그중 한 젊은 AD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방송을 위해 일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타나카 씨가 앞으로 나서서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저희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실에 기반한 방송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신문들은 모두 이 방송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신문조차 타나카 씨의 용기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인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신중한 어조로 말했어요.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역사공동연구단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미야자키 교수님과 다시 만났습니다. 교수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루카 씨, 당신의 용기가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양국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NHK 사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직 제 행동에 대한 처벌이 남아있는 걸까요? 사장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스이 씨, 당신이 회사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방송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새로운 역사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만들고 싶습니다. 일본과 아시아 관계의 진실을 다루는 시리즈죠. 마스이 씨가 책임 프로듀서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건 처벌이 아니라 인정이었어요. 그동안의 불안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도쿄 마이너스 서울 간 직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새 프로그램의 첫 촬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길이었어요. 20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학생 때 이후 처음이었죠.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의 변화였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작은 나라 혹은 무시해도 되는 이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존중해야 할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 그리고 우리 일본이 진심으로 화해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취재팀과 함께 한국 측 역사학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야자키 교수님도 계셨어요. 교수님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하루카 씨, 이제 진정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시작되는군요. 네, 교수님. 이번에는 진실만을 담을 겁니다. 그게 제 책임이니까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여정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방송 제작이 아니라 진실과 화해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서울의 국립박물관에서 첫 촬영을 시작하며 저는 20년 전 이곳에서 공부하던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당시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제 사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저 자신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편견의 무게에서 벗어난 느낌이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것은 비난이나 갈등을 위한 여정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입니다.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단 8분짜리 영상이 제 인생을, 그리고 어쩌면 역사의 흐름까지 바꾸어 놓았어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미야자키 교수님, 사토 씨, 그리고 타나카 씨까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향한 여정에 동참해 주었으니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일본에서 타나카 씨의 전화였어요. 하루카, 방송 준비는 잘 되고 있나?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는 달리 따뜻했습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어요. 내일은 독립기념관에서 촬영할 예정이에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내 진심을 전해줘.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이라고. 네, 꼭 전하겠습니다. 타나카 씨.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의 촬영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는 자유와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내일의 대본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역사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편집실에서의 제 임무는 단순히 영상을 자르고 붙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 전달하고 이해와 화해의 다리를 놓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단 8분짜리 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지만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때로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편집실에서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실과 화해를 향한 여정, 그 긴 여정의 첫걸음을 이제 막 떼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는 언젠가 벌을 받을 겁니다. 진실은 가릴 수 없습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